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10월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는데요. 진주 유등축제를 시작으로 코스모스 축제와 국화축제까지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축제 소식 차주아 기자가 전합니다. 진주 남강변을 따라 형형색색의 유등이 띄워졌습니다. 10월 첫째 날부터 열 하루 동안 이어질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올해 주제는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모두 7만 7천여 개의 등이 진주성과 남강 주변을 밝히며 관광객을 맞을 채비에 한창입니다. 작년보다 약 한 4천 개 정도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도 안에 LED 등으로 바꾸고 재질 좋은 것을 했고. 진주 유등축제 입장은 올해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성인은 10,000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5,000원을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시 등이 4천여 개가 늘었고 시민의 사연을 담아 3만 5천여 개의 소망등을 띄우는 행사와 수상 불꽃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대폭 늘었습니다. 하동에서는 푸른 들판 가득 파스텔빛 코스모스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40만 제곱미터터에 코스모스와 메밀꽃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9회째. 꽃물 들이기, 메밀묵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남해에서는 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창원에서는 10월 말부터 가고파 국화축제가 이어지는 등 10월의 경남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밀양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 나들목 주변에서 택시와 고속버스,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난 것을 뒤따르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남 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42건으로 서울 5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통시장 화재가 310건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인 50%를 차지했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의가 25%,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11%였습니다.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는 대가로 창원시가 전체 부대 면적의 33.49%를 민자사업자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개발 계획에 있었던 근린공원이 사업자의 개발 대상에서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사단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면 그 대가로 39사단 더해서 33.49%의 땅을 갖도록 한 겁니다. 민자사업자는 전체 106만여 제곱미터 39사단 더해서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 35만 4천 제곱미터를 갖게 됩니다. 땅의 전체 줄 수 있는 총 면적은 33.5% 이내로 준다. 그런 명시 하에 공모를 했어. 그 공모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어. 하지만 약 24만 5천 제곱미터 근린공원이 전체 39사단 면적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작 개발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가 민자사업자에 땅을 줄 때는 공원 면적을 포함시켰다가 정작 개발 대상에선 제외된 건데 차이가 8만 4천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개발에서 제외된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창원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측면으로 간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창원시의 39사단터 개발 방식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민간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 이른바 알짜배기 땅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송여준 기자입니다.
통합창원시의 한가운데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39사단터. 시민들은 창원시 장기 발전을 이끌 시설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9사단터 중심부는 최고 42층 높이에 달하는 6,1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차지합니다. 땅 가격이 높은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도 모두 민자 사업자의 차지입니다. 아마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은 넘었으리라고 보고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1,450선을 안 넘겠나. 민자 사업자가 어차피 33.49% 이상은 차지하지 못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가 한 곳씩 들어서게 됐는데 분양에 유리한 학군이 조성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땅을 33.5%를 받아서 실제로 이 대규모 사업을 투자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아파트가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 창원시가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는 고작 8만여 제곱미터, 전체의 7.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종교와 문화시설 용지 등은 땅 가격이 싸 창원시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부대 안쪽 사격장이 있던 산길측은 개발이 어려워서인지 아예 개발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건설업자 좋아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했습니까? 행정타운이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 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39사단터 개발이 공익 목적보다 민자 사업자가 분양하기 딱 좋은 아파트 단지일 뿐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특히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구름량이 가득한 모습이고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현재 창원은 17.4도로 대체로 15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엔 밀양이 23도, 창원이 2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집중되겠고 특히 해안 지역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도 24도 안팎으로 한낮에도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내일 시행에 들어가 경상남도가 급식비 감사에 착수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 도지사의 감사 권한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내년 1월을 기한으로 급식비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어 이와 감사를 병행할지 내년 이후 별도 감사를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검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마산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 고철 82건 가운데 14건, 17%만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검사율이 가장 높은 광양항 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인근 부산항 23%보다도 낮습니다. 경부선 밀양강 철도 교량에 대한 개량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부선 밀양강 철도 교량을 개량하기로 하고 다음 달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밀양강 철도 교량은 하행선이 1903년에 건설되는 등 100년 이상 경부선 철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소음이 심하고 교각 사이 거리가 좁아 홍수에 취약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